네,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행동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얘기할 때는 뭐 무언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능, 그리고 관심, 또 좋아하는 물건, 또는 감각적인 음, 어떤 자극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행동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어,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이다 또는 도전 행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행동도 정말 한 가지 이유로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이용자 또는 학생,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 이력이 길기 때문에 음, 특정 행동이 무언가로부터 회피하고 싶지만 또한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행동들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행동의 기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런 행동의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중재 아이디어, 선행 중재 또는 후속 결과로서의 중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행동이 무언가로부터 회피,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능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쉬고 싶다 또는 뭐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유관 강화라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길어지거나 활동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 이런 회피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쉬는 시간을 좀 제공한다든가 기초선에 근거해서 이런 것도 좋은 중재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죠. 이걸 먼저 할 건지 저걸 먼저 할 건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이용자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파워를 좀 가지게 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방 차원의 그런 중재가 되겠습니다. 타이머나 뭐 일정표 뭐 먼저 그리고 뭐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활동의 전과 후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게 도움이 되고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를 번갈아 제시하는 것들 이것 또한 이제 선행 중재로서 효과가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수정을 한다. 이 의미는 이제 아동이나 우리 이용자들이 동기 또는 그들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조금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발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화 수준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원래는 뭐 10분마다 한 번씩 강화하던 거다 하더라도 이제 유독 요즘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뭐 5분마다 한 번씩 또는 뭐 1대1의 강화 계획. 그래서 긍정 행동, 기대 행동이 한번 나왔을 때 강화, 이렇게 강화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중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보편적인 중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아동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사실은 이런 중재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기대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중재안들은 사실 보편적인 중재다 생각하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르칠 건 가르치시고 또는 선행 중재로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할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행동 요런 기능 요 네 가지 기능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기능에 기반한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